일단 대통령은 모든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남동 관제의 모습으로 대통령의 심경 혹은 경호처의 의지 이런 걸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2위, 철조망에 버스 산성까지 쌓였다. 오늘 한남동 관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화면을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일과 오늘이 7일인데 나흘 만에 조금 바뀐 한남동 관저 풍경이 있어요. 글쎄요, 그 두 번째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보신 그대로 지난 금요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한남동 관저 경계는 더 강화되고 삼엄해졌습니다. 그 철조망은 주말 사이에 많이 포착이 됐고 저렇게 버스 대여섯 대로 삼중차벽 그리고 경내 산길, 아예 산길도 좀 막아버린 측면도 있어서 산길에도 철조망을 좀 배치해놨고요. 여기 보면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볼 거예요. 오늘 화면이었고요.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번과. 대형 버스 차벽 그리고 윤형이라는 게 이제 동그랗게 이제 계속 이제 말아 돌듯이 철조망으로 전면 차단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영장 발부가 나올 거라고 염두를 하고 한남동 관제를 뭐 갈수록 요새하고 있다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차 영장이 이제 시한이 지났고 2차 영장을 지금 아마 법원이 또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영장 때 문제가 됐던 이 형법 110조와 111조 관련된 이 비밀 관련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이 영장 집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아마 그게 1차 때 꽤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차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 지난번하고는 상당히 저는 다를 걸로 봅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이제 뭐 이 당시에 수방사 55 경비단이 이제 문을 열어줘서 올라갔고 또 특히 이제 202 경비단도 경찰 소속 다 사실상 이제 막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처 요원들로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최후의 관저 앞에서 바로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가 관저가요 쭉 산입니다. 산의 그렇죠. 중턱에 있어요. 이 관저 자체가. 예.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작전을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각에서는 이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뭐 저 위에서부터 투입을 하고 뭐 헬기를 이용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내란죄라는 게 사실은 형법상 가장 엄중한 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이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경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아마 경호처의 어떤 저항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종 차량들 이걸로 아예 길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체포를 하더라도 나오기 자체가 아마 꽤 어려울 겁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경찰도 견인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마 준비를 할 것 같고 꽤 아마 격렬하게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과정에서 아마 경호처 요원들이나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꽤 다치거나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좀 이제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좀 판단이 이제는 좀 내려져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짧게 하나 더요.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저희 이제 채널A 카메라가 포착한 여러 가지 관저가 이제 철옹성화 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안 보이는 데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 중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뭐 2차, 3차 혹은 4차 저지선처럼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혹은 그 현장 경호처 직원들도 우리가 안 보이는 사이에서도 지금 이 저지선을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경호는 철저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공간으로 바뀌면서 주변 자체가 완전히 사실은 어떻게 요새화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지금 55 경비단, 33 경비단이 다 여기 이제 수방사 소속들이 여기 이제 경호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외곽 경호는 아마 그렇게 해서 물샐 틈 없이 지금 다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조금의 빈틈들을 지금 최근에 경호원들이 전부 다 원형 철조망으로 다 지금 막아버렸어요. 그것도 한 3중 정도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지고 지금 입구밖에 지금 여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아마 이제 경찰은 들어올 텐데 글쎄요. 아마 경찰이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들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재발부된다 그러면 예. 이번에는
좀 더 작전의 의미가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는 저렇게 철조망과 이른바 버스 산성으로 뭔가 영장 집행에 대비를 하고 있다면 오늘 또 한남동 관저 밖에서는 이런 사진도 몇 장 찍혔어요. 저렇게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들도 있고 지금 한남동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주말 새 그렇게 폭소리 왔는데도 10만 명 가까이가 운집을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이렇게 나뉘어서 극렬한 집회가 있었는데 안에는 철조망, 밖에는 화환. 참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지요. 이렇게 관저가 뭔가 요소화된다는 얘기. 그 핵심에는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를 받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꽤 여러 말을 해서 그중에 저희가 화면에 담아본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이게 개인 화기라는 게 사실 총이잖아요. 근데 총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냐는 질문에 여러 종류의 화기가 있었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 뭐 저희도 화면에 몇 차례 포착된 바가 있었는데 심리적, 물리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물론 뭐 이걸 누군가는 핑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를 오동훈 공수처장이 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들어갔을 때 마지막 저지선, 그 마지막 저지선 3차 저지선은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 화기를 무장을 하고 있었다. 물론 당연히 경호처는 개인 화기가 있죠. 거기에 개인 화기에는 뭐 작은 권총부터 소총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장총 같은 개념의 그런 총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이게 그냥 빈 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포탄과 실탄이 같이 장전되어 있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 이 물리적 충돌이 좀 세게 붙었을 경우에 이것이 좀 바로 화기의 사용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 심리적 압박으로 느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철수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영상 자료 화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호처는 사실상 굉장히 그 강력한 무기들을 소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경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경찰, 공조본의 사람들은 결국은 뭐 수갑 정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었겠습니까? 거의 맨손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그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더 큰 충돌로 비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당신에 대한 어떤 조사, 이 수사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또는 자진 출석을 해서 수사를 언제쯤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좀 전에 경찰로 이관하면은 뭐 받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경찰로 이관하면은 받겠다라는 그런 확정적인 말씀이라도 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해주셔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수처장을 대신해서 수사지휘하냐? 여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었잖아요. 아예 뭐 특공대, 뭐 장갑차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모습 잠깐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위원장이 공수처장한테 수사 지휘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아예 한쪽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김기웅 대변인 한번 저와 같이 보실까요? 현직 경찰이 봤을 때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그 저지선들 각 시간대별로 금요일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집행이 됐지만 아니죠. 이제 정확히는 들어갔지만 집행이 안 됐는지를 다 어느 정도 대략 파악을 하셨을 텐데 1차 때를 아예 특공대 진로 개척하고 기동대가 질서 유지하고 형사가 체포 임무하고 뭔가 현직 경찰들이 공수처 하는 행동이 답답하니까 뭐 이런 조언까지 한 모양이에요. 2차는 산길 우회 통과하고 3차 때 헬리콥터까지 띄우라는데 이게 걱정되는 건 공수처는 지금 야당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무조건 마지막 임하고 대통령은 절대 나올 생각이 없고 네. 이게 지금 문제인데 헬리콥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공정성이 생명이 수사 아닙니까?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 있어야죠. 근데 아주 대놓고 하나부터 하나 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공수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겠죠. 뭔가 지시를 하면 그래 이거라도 아니면 이거 이상으로 좀 해야지 면피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예. 물론 책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겠지만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현직 경찰이 말한 2차 체포 시나리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 헬기를 과연 띄울 수 있을까? 헬기를 띄우고 뭔가 경찰 특공대가 내려왔을 때 경찰 특공대는요. 제가 알기로는 대테러 임무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체포를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는 실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조직과 조직이 부딪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접점을 이뤄서 뭐 소통을 하는 게 문제인데 소통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체포를 왜 하려고 하죠? 조사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조사를 하는 방식은 체포 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사전 구속 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걸어서 진짜 죄송한데요. 김기영 대변인. 네. 그러면 접점이라고 했잖아요. 중간점. 네. 대통령의 중간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며칠 동안의 어떤 기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그런 얘기합니다. 공수처 문제 있으니까 잘 못하니까 차라리 경찰에 이첩을 해라.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했을 때 만약에 안 한다면 저 같은 패널마저도 뭔가 말하기 궁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경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예. 일부 언론에서 보면 그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이게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격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특공대 이상의 꽃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근데 이제 아까 뭔가 그러게요. 경찰이 만약에 이첩이 됐을 때 또 대통령실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 경찰이 하면 받을지 이것도 불투명하긴 한데 이도항 의원님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오동공수처장을 압박하고 있고 아예 그 경호처 3배 인력 투입해서 장기전으로 가자는 얘기도 있어요. 2, 3일간 한 명씩 현행범 체포하면서 접근하면 결국 한남동 관전 뚫릴 것이다. 제가 김기용 대변인과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그리 미덥진 않고 근데 이제 미덥지 않은 수사 의지는 없는데 떠밀려서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둘 수도 있고 반면 윤 대통령도 이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영장에 협조 안 하니까 시작된 문제긴 한데 가운데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헬리콥터 얘기까지 나와서요. 그러니까 화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과 이 경호처는 지금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관의 이 영장을 무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법치주의를 오죽 강조했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화기를 가진 경호처를 데리고 지금 사실상 이 무력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조율을 통해서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수라도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운을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폭 집단이 이 경찰의 어떤 영장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극렬 항전을 한다. 그럼 그걸 못 잡으면 조폭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호처 일원들도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사수하자. 또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호처장의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이 전신이긴 하지만 그 새누리당 후보로 2번이나 총선에 출마했을 만큼 어찌 보면 여당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수뇌부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를 들면 화기를 사용한다든가 진짜 뭔가 물리력을 활용한다든가 이 수사관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밀쳐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다치게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담이 분명히 경호처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식적으로 흔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헬기까지 나온 것은 경찰의 무능함 혹은 공수처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예. 이럴 정도까지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알겠습니다. 법 체계를 예. 무시하고 있다는 지점이 오히려 더 국민들께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선은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법을 따르라, 법 앞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야당의 비판과 일단 공수처에 대한 문제, 경찰로 넘겨라. 그럼 우리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공수처가 왜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냐. 이 평행선인데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뭔가 좀 이번에는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지금 보셨죠? 한남동 관저. 저 분위기가 저렇습니다.